안녕하세요. 자, 공조냉동,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절, 냉동기계인데, 1-1, 자, 냉동의 기초죠. 핵심 이론 01을 보면, 자, 온도 해서 템퍼러처가 나옵니다. 템퍼러처가 나오는데, 섭씨 온도,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시우스 템퍼러처라고 얘기하고요. 표준 대기압하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로 정하고 끓는 온도를 B점을 100도씨로 정한 다음 그 사이를 100등분 한 눈금을 1도씨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0도씨가 있다. 그리고 여기 100도씨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 간격을 100등분을 한 겁니다. 요 간격을 100등분을 한 거죠. 다음은 이제 이 화씨 온도인데 이것도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정의한 겁니다.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이것도 역시 표준 대기압하에서 물이 어느 점인 온도를 32도 파렌하이트. 그 다음에 끓는 온도를 212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차이를 보면은 212 마이너스 32 하게 되면 212에서 32를 빼면 180이 되죠. 그래서 이 180을 이제 180을 1눈금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32도 파렌하이트. 자, 이렇게 잡고 여기를 212 파렌하이트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느 점, 우리 0도씨에 해당하는 걸로 잡은 거고 여기를 100도씨에 해당하는 걸로 잡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차이는 180이 되니까 이 180등분을 해서 온도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도, 그러면 상호간에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온도 상호간에 공식이 나오는데, 이 K는 켈빈이란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해 줍니다. 273도는 뭐냐면 연력학 제3법칙에서 절대 영도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절대 영도를 하면 모든 분자 운동이 정지가 되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치를 쓰더라도 섭씨 마이너스 273도까지는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3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력학 제3법칙에서 그 절대 영도가 되는 273도를 더해서 정의한 그런 온도를 우리가 켈빈 온도다라고 해서 K를 써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화씨와 섭씨와의 관계가 나오죠. 섭씨와 화씨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F는 5분의 9도 C 3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더 많이 써요. C는 외우기 좋으라고 F-32 하고 9분의 5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둘 중에 좋은 식을 하나 쓰셔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은 이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하나 더 여기 나오는데 이 R은 랭킨이라는 사람, 랭킨이라는 물리학자의 그 온도예요. 랭킨 온도. 자, 랭킨 온도는 절대 영도인 절대 영도는 아까 마이너스 273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예요. 이거를 화씨 온도로 바꿔 볼게요. 이거를 화씨 온도로 바꾸면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9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3,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화씨 온도로 바꾸는 거니까 이 화씨식을 고쳐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화씨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5분의 9 이렇게 곱하면 C 플러스 32, 이게 화씨 온도죠. 이게 화씨 온도를 구하는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영도가 마이너스 273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5분의 9 마이너스 273 플러스 32, 네,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계산을 하면 여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요게 약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60이 돼요. 마이너스 460. 마이너스 460이 돼요. 그러니까 랭킨 온도는 이 화씨 온도에다가 마이너스 460에 해당하는 그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460의 절대값인 460을 더해 주는 거예요. 마치 켈빈 온도에서도 아까 절대 영도가 마이너스 273이죠. 예, 그래서 그 마이너스 273 그 절대값인 마이너스 273을 더해 주었듯이 이것도 역시 자 마이너스 460이 되는 화씨 온도로 고쳤을 때의 절대 영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60에 대한 절대값인 460을 더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랭킨 온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는 켈빈 온도, 그 다음에 화씨 온도, 랭킨 온도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관계식은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절대 온도 보시게 되면 자, 절대 온도라 하면 자, 온도의 시점을 마이너스 273.16으로 한 온도다 그랬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절대 영도라고 해요. 절대 영도. 그래서 이것을 절대 영도. 그래서 절대 영도를 시점으로 했다. 이렇게 한 거고요. K는 켈빈이라는 사람의 자신의 이름을 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와의 관계는 자, 이와 같이 273을 더해주면 된다. 자, 그러니까 0도 같은 경우는 0 플러스 273. 그러니까 얘는 273K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0도 K다. 만약에 이거 지금 이제 0도 K다 하면 이게 이제 0도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잖아요. 0도 K 이퀄 그러면 자 273 플러스 C 이렇게 쓰니까 자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73도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가 될 때 절대 영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씨의 절대 온도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자 랭킨이라는 사람 이름이라 했죠. 랭킨 온도. 그래서 랭킨 온도는 마이너스 460에 대한 절대값, 즉 460. 그래서 그 460을 화씨 온도 파렌하이트에다 더해서 정의를 해주는 값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화씨 온도를 구하려 한다. 그러면 당연히 화씨 온도를 구하는 거니까 랭킨 온도에서 460을 저쪽으로 이항해서 빼주면 되겠죠. 해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온도에서는 이 중요한 내용이 지금 박스로 쳐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박스에 대한 내용을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구 온도, 그 다음에 습구 온도, 노점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건구 온도라고 하면 건구 온도 우리가 뭐 보통 건구 온도는 전부 우리가 보통 일반 쓰는 건구 온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가 됩니다. 온도. 보통 이제 우리가 온도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습구 온도. 자, 요거는 이제 봉상 온도계 또는 유리 온도계의 수은 부분에 명주를 물에 적셔서 수분이 대기 중에 증발될 때 측정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수은 부분에 명주를 물에 적셔서 수분이 대기 중에서 증발할 때 그때 측정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습구 온도. 자, 그 다음에 노점 온도. 자, 대기 중에 존재하는 포와 증기가 응축하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래서 이슬을 노자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이슬점 온도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자, 포와 증기가 응축이 돼서 이슬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노점 온도를 하면 이슬점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이 맺히는 이슬점 온도이다. 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에서 흔히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나오는 거 하나를 살펴보죠.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게 서로 같은 값을, 화씨 온도가 서로 같은 값을 갖는 온도. 같을 때는 값이 얼마냐? 이걸 많이 묻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섭씨하고 화씨가 같을 때, 그러면은 아까 식을 주었죠. C는 자 9분의 5 F-32 이거를 주었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하고 F가 같으니까 이때 C, F 똑같이 그냥 알파라고 하세요. C하고 F를 전부 똑같은 값 알파라고 주면 알파는 자 9분의 5 이렇게 하고 알파 마이너스 32 자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풀게 되면 자 9알파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5알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32 이렇게 되겠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4알파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넘어오면 4알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2 이렇게 되죠. 그럼 알파는 4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8 그러면 마이너스 5, 8, 40 자 이렇게 됨으로써 마이너스 40이 답이 되는 자 그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 이제 그러면 온도 관련된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살폈고요. 자 이제 핵심 예제 보겠습니다. 핵심 예제 공기가 노점 온도보다 낮은 자 냉각 코일을 통과하였을 때 상태를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상대 습도가 저하된다 그랬는데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양이 많아지면은 자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맺히면은 그만큼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점 온도보다 낮은 냉각 코일을 통과하면 당연히 차가워지고 공기 중에 있던 물이 온도를 잃으면서 물방울이 맺히겠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오히려 높아지지 저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설에 있는 것처럼 공기가 자 노점 온도보다 낮은 냉각 코일을 통과하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공기 중에 있던 그 수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공기 속에 잘 수증기 상태로 있던 것이 이제 물방울이 되면서 상대 습도가 오히려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상대 습도에 저하다라고 한 것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 여기서 참고적으로 상대습도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자, 상대습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온도하에서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있겠죠.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 현재 대기 중의 수증기량. 대기 중의 수증기량.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상대습도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상대습도 공식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에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자, 공기가 노점 온도보다 그러면 이 노점 온도가 뭐라고요? 아까 이슬점 온도라 했죠. 이슬점 온도.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그 풀밭에 이슬이 맺히는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슬점 온도는, 자, 공기가 포화돼요. 이슬점 온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포화되어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는 거죠. 수증기가 응결, 즉 물방울이 생긴다는 거죠. 물방울 형성. 네,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그때의 온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압력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압력인데요. 자, 압력은 단위 1제곱센치에 작용하는 힘, 킬로그램 또는 파운드의 크기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LB는 파운드예요. 파운드. 보통 뭐 0.454 요 정도 돼요. 1파운드. 0.454 킬로그램 정도 돼요. 파운드가. 그래서 이거는 단위 면적의 1제곱센치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단위는 보통 킬로그램 per 센티미터 제곱 또는 파운드, LB가 파운드예요.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 1인치는 2.54cm. 2.54cm.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인치는 2.54cm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 그래서 푸사이라고 읽습니다. 푸사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뭐 늘상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대기압 ATM, 앰모스피어에서 온 거죠. 표준 대기압 ATM으로 씁니다. 일기압은 주로 위도 45도의 해면에서 0도씨 760mmHg, 그러니까 76cm의 수은 기둥이 매 센티미터에 주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76cm에 자, 수은주가 미는, 자, 이렇게 그릇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수은이 이렇게 쫙 차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수은이 차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수은이 차 있을 때 이게 76cm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대기압이 이제 누르면 그 힘으로 이 수은이 여기에 차서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의 그 압력, 그때의 그 여기 대기를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다, 1atm이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1atm을 계산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환산하는 계산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공학에서는 이게 단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ATM 얘기한 것처럼 76cm, 그러니까 760mm 수은 기둥 있죠. 예, 그것이 나타내는 압력이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76cm의 수은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버티도록 해주는 그러한 압력, 그것은 이 대기가 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대기 압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물로 바꿨다, 물기둥으로, 이걸 수은이 아니라 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332mm, 1332mm, 약 한 10m, 1m가 1000이죠. 1000이니까 약 한 10m 정도 되는 것이죠. 1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의 물기둥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건 미리미리 아쿠아라고 이렇게 해주고, 미리미리 아쿠아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킬로그램 포 메타의 제곱으로 저렇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아쿠아는 물이란 뜻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킬로그램으로 고치게 되면, 자, 1.0332 킬로그램 센치, 단위, 그러니까 단위 제곱 센티미터당 요 정도 무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게 한 1이겠죠. 이게 1cm, 1cm다. 1cm, 1cm. 이렇게 1cm, 1cm 된 이런, 여기에 압력이 1.0332 킬로그램,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게 대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이제 파운드 퍼 인치 제곱, 즉 푸사이로 고치게 되면 14.7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13 밀리바 정도가 됩니다. 밀리바. 밀리라는 거는 10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자 1013.25인데 밀리바라는 것은 1000분의 1바예요. 1000분의 1바. 1000분의 1바.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1.01325바 이렇게 되겠죠. 1000으로 다시 나눠주면, 그쵸? 1.01325바 이렇게. 그래서 밀리바라고 하는 게 뭐다? 밀리바라고 하는 게 1000분의 1바다 라고 하는 밀리라는 거 1000분의 1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다시 이렇게 고칩니다. 그렇게 되면 101325 파스칼, 보통 킬로 파스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101.325 킬로 파스칼,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합니다. 101.325 킬로 파스칼,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합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등장할 기본적인 압력에 대한 단위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이 파스칼은 자 뉴턴 포 메타 제곱, 즉 단위 제곱미터당에 적용하는 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뉴턴은 당연히 킬로그램, F는 MA니까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ATM은 가장 기본적인 760mmHg. 그래서 이 아쿠아는 잘 쓰지 않습니다. 푸사이는 많이 쓰죠. 미국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ATM 14.7 푸사이,
밀리바도 조금 지구과학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긴 하죠. 예, 그래서 그거랑 그러니까 1 ATM은 14.7 psi 또는 자 여기 101.325 킬로파스칼 네, 요 내용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압기압이라 그래서 atmosphere 그래서 1 at이라고 사용합니다. 1 at, 예, 1 at. 자, 공압기압은 뭐냐면 자, 1 제곱센티미터에 작용하는 1kg, 1kg per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산을 해보면 약 한 760이 아니라 735.6mm Hg 수은주가 되고요. 그게 딱 이렇게 10m 물기둥이 돼요. 10m 물기둥.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죠. 공압기압 10m 물기둥에. 자, 그랬더니 그거는 다시 바로 환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걸 다시 파스칼로 고치면 이렇게 돼서 약 한 자, 이렇게 되고 전부 다 고치면 98.07 킬로 파스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꾸 바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바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는 여기 밀리바 썼던 이 바를 먼저 정의를 하죠. 바는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10의 5승 파스칼, 10의 5제곱 아시겠죠? 자,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써드립니다. 자,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다. 10의 5제곱 파스칼이라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게이지 압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은 자 표준 대기압, 계기압력은 자 표준 대기압을 0도씨로 해서 측정한 압력입니다. 즉 압력계가 나타내는 바로 압력이 되겠습니다. 압력계. 우리가 보통 압력계를 딱 사용을 하면 그 압력계의 수치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게이지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게이지 압력이고요. 그럼 단위로는 뭐를 쓰느냐? 자,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을 써요. 물론 또 이렇게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요것 정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압력. 자,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주는 것처럼 절대적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절대압력은 자, 완전 진공,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완전 진공을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진공의 단위는 토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진공의 단위, 여기 진공, 토르, T-O-R-R, 토르를 많이 사용해요. 진공은 토르, T-O-R-R, 토르. 자, 1토르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느냐? 1mmHg, 요걸 나타내요. 1토르. 진공의 단위는 보통 토르를 나타내요. 그래서 1토르는 1mmHg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진공 압력이다. 그러면 진공은 또 뭘 보고 진공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진공. 자, 그러면 진공이다. 여기 이제 진공이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진공에 대한 정의는 1기압 이하의 압력, 1기압보다 낮은 걸 다 진공이라 그래요. 1기압보다 낮은 상태.
그럼 이제 얼만큼 낳냐에 따라서 이제 진공에 대한 정도는 달리 하겠지만 진공이다라고 하면 자, 1기압보다 낮은 이하의 압력은 전부 진공의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자, 절대압력 먼저 보죠. 절대압력. 자, 절대압력은 자, 대기압에다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을 해줍니다. 플러스. 그래서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다음 중 절대압력을 나타내는 것은 대기압, 게이지 압력.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절대압력은 같은 표현인데 대기압에서 진공의 압력을 빼줍니다. 절대압력은 대기압에서 자, 진공의 압력을 빼줘요. 진공압력. 그래서 절대압력은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대기압에다가 게이지가 나타내주는 압력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압력은 뭐 내가 게이지로 딱 측정을 해서 얼마 나왔네 그러면 현재의 대기압을 더해주면 절대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절대압력은 자, 진공의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절대압력은 대기압에서 그 진공의 압력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절대압, 대기압, 진공압. 그러니까 진공압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게이지 압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유추가 되죠. 이 게이지 압력. 지금 게이지 압력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 압력에서 당연히 대기압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항해 주면 되잖아요. 게이지 압력 구하려고 하니까 절대 압력에서 대기압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게이지 압력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자, 0.1 메가파스칼 1kg per cm 제곱은 0.1 메가파스칼이다. 자, 메가는 100만이죠. 메가는 100만이에요. 메가 100만 10의 6승 100만 파스칼. 그래서 10의 6승이니까 0.1이니까 10의 5승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1kg per cm 제곱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메가파스칼이 10의 6승이니까 얘는 10의 5승 파스칼.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의 5승. 그러면 자, 10의 5승 파스칼 아까 1바라고 얘기했습니다. 1바. 여기요. 1바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1바. 네. 1바. 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압력들을 보았습니다. 압력들을 보았는데 정말 중요한 지금 이 절대 압력,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절대 압력까지 해서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진공도부터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